올바르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하고 안면 보호구. 예,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뭐 고글, 보안경, 페이스 쉴드 같은 게 있습니다. 페이스 쉴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예. 목적은 뭐냐면 아래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입자라든지 뭐 날카로운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화학 물질이 튀는 경우, 그 다음에 빛이나 그러니까 이 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액상 물질 같은 게 뚜껑을 열거나 닫을 때 팍 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플래시라 그러는데 그걸 화학 물질이 튄. 그리고 이제 빛이나 뭐 방사능에 대한 뭐 이거 뭐 용접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먼지나 미스트, 증기, 뭐 용융된 금속, 가스오븐 증기. 예. 그래서 많은 종류의 보안경과 고글은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기 얼굴에 맞춰 쓸 수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안경 같은 경우에 날카로운 물체나 입자로부터 눈이 보호되는 거고요. 안전 고글에 대해서는 액체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는 화학물질 같은 거 쓰실 때 조금 콘택트 렌즈는 사용을 좀 안 해주십사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이게 렌즈 위로 뭐가 튀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예.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몸에서 재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어디가 골절이 됐다? 뭐 좀 힘들겠지만 다시 잘 붙이면 돼요. 치료 잘 하면 됩니다. 뭐 어디가 절단이 됐다?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봉합수술, 접합수술 같은 게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뭔가 손상이 오게 되면요. 눈에 뭔가 손상이 오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눈, 특히 눈이나 얼굴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조금 더, 굳이 여기서까지 이런 걸 써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안면 같은 경우, 페이스 쉴드나, 이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네, 같은 상황이고요. 요 영어로 된 건데 해석하지 않은 부분은 뭐 방사능 이런 부분인데 우리 회사랑 상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나 이거 앞에 이거 찼으니까 안에 안경을 안 쓸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것만 착용하는 건 알맞은 보호법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앞에가 또 양옆으로 이렇게 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액상이나 어떤 미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충분히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맞은 방법에 따라 확실하게 착용하시고 제거하셔야 되고요. 이 다리가 늘어난다든가 다리의 각도가 꺾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의 몸에 최대한 맞춰서 사용하시고, 예, 우리 회사에서는 또 이런 거를 또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예, 그리고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고 잘 맞춰서 써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개인 보호구, 이 눈 및 얼굴 보호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약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오래되다 보면 마모도 되고 소모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좀 부적절하게 착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착용을 하나마나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가지고 개인 보호구를 설정하고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용 전에 무조건 외관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특별히 무슨 자격증이나 전문적으로 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쓸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됐나 정도는 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심하게 스크래치가 갔거나 손상을 입은 것들은 즉시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비눗물이나 공기를 통해서 씻고 건조해라.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용 케이스가 있는 제품들, 또 사실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 제품들은 전용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서랍이나 이런 데 잘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용 케이스가 있는 제품들은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잔디를 깎을 때 이게 서양 제품, 이 해외 자료다 보니까, 이 우리 본사 자료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잔디 깎거나 이런 그 상황에 맞춰진 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작업자분이 실제로 선글라스를 낀 채로 잔디를 깎다가 뭐가 날라와서 챙 소리가 나면서 안경이 날아갔는데, 그 뭐지? 왜 이래? 그러고 나서 뒤로 돌아서 뭘 주웠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여기 눈에 들어가면 그냥 눈 하나는 끝나는 거죠. 그죠? 바로 실명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사례를 보시면 반드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예.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 페이스 쉴드인데요. 여기 뭐가 튀었어요. 이거 뭘까요? 아니면 진흙 정도일까요? 진흙일 수도 있고요. 이거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녹슨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닿는 순간 막 여기에 다 화상이 돼버릴 수도 있는 정도의 물질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걸 쓰고 있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씀으로 해서 안전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보호구라는 거는 내 안전을 위해 쓰는 거예요. 네, 그 생각 꼭 해주세요. 자, 이건 청력보호구입니다. 청력보호구. 자, 우리가 사실 우리 회사에서 크게 우리가 소음 관련한 작업은 크게는 없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저희가 작업환경 측정 이런 거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결과가 이제 뭐 85dB 이상을 넘어간다거나 평균 소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이런 청각보호구에 대한 이제 더 세밀화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 회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보호구는 우리가 귀덮개가 있고 귀마개가 있고 이어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을 방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귀마개 착용하라는 사인이 있는 데서는 쓰란 얘기죠. 예, 그 얘기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귀덮개 그럼 언제 쓰느냐? 귀덮개. 자, 머리 위에 맞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 밴드에 연결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요런 걸 귀덮개라고 하고요. 이제 소음 감소 등급이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음악 들을 때 헤드폰 쓰듯이 딱 착용을 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썼다거나 긴 얼굴 옆쪽에 이제 좀 화상을 많이 입으셔온 흉터가 있어갖고 이렇게 딱 밀착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막 움직이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청력보호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소음이 셀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귀마개, 여기 뭐 사진은 없는데 여기도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스펀지로 된 귀마개 저희 쓰고 있죠. 청력 개인 보호구. 많은 종류와 재질로 출시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소음 감소 등급이나 유형 및 적합도에 따라 소음 수준을 최대 25dB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사진은 없지만 저희가 이 스펀지로 된 귀마개를 착용하는 게 당연히 소음을 감소는 해주지만 더 시끄럽고 더 많은 소음을 착용해 주려면 차단하려면 요걸 써야 되는 얘기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캡이라고 하는 제품.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본 제품인데요. 귀덮개랑 귀마개를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면 뭐 빠져서 잊어버리거나 뭐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머리 뒤쪽을 이렇게 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마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능은 귀마개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PP, 그러니까 귀마개를 써야 될지 귀덮개를 써야 될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맞게 착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적격품 선정하는 것까지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지급되어 있는 귀마개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사용된 귀마개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저희 연예인들, 우리 가수분들이 이제 귀에다가 반주 잘 들으려고 이렇게 귀에 꼭 맞는 걸 이렇게 이어폰을 쓰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귓본을 떠가지고 이 귀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게, 한번 꽉 맞게.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회사에서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귀마개를 적절하게 착용해야 된다. 착용법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계는 뭐냐? 한계는 상황에 맞는 제품이 아닌 청력보호구를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등급이 있죠. 그래서 EHS에서 저 혹은 우리 뭐 관리직들하고 저하고 함께 협업해가지고 지정한 제품은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리 해야 되죠. 일회용이 아닌 경우는 검사하고 세척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청력보호구는 폐기하시고 교체해야 되고요. 무단 개조 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스펀지 귀마개 너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내가 이 가운데를 속옷으로 탁 뚫어가지고 이거를 쓰면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이런 거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개인 보호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개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이거 알맞은 착용법 말씀드릴게요. 우리 귀마개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펀지 타입. 자, 요거를 길쭉하게 이렇게 지우개밥 옛날에 가지고 놀듯이 잘 마셔가지고요. 반대쪽 손으로 귀 끝을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귓구멍이 일자가 돼요. 일자가.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길게 손으로 매맞은 부분을 딱 꽂아주시면 이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착용을 하면 이러면 현장에서 진짜 한마디도 안 들려요. 이러면 작업 못해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귀마개를 왜 착용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소음의 위험성을 떨어뜨리려고 착용하는 건데 대충 착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쓴 의미도 없고 안 쓴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잘 안 들리니까 여전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착용법을 사용해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입니다. 이 손이 가장 복잡합니다. 가장 복잡하고요. 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종류가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 손보고 사용하는 목적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장갑이죠. 절단, 화상, 감전, 화학적 위험, 구멍, 방사성.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온갖 게 다 있어요. 예, 온갖 게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 골라서 써야 되고요. 문제는 또 뭐야? 장갑을 여러 개 사용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작업에 대해서 사용돼야 될 장갑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모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다. 예, 한계가 명확하다. 언제 착용하느냐? 이 피부를 결론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예. 그래서 화학물질 노출된 사람, 주로 화학물질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천연 고무 장갑, 뭐 혼합된 거, PVC, 네오프렌, 니트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갑은,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한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DMF 같은 용액이나 토르엔 같은 용액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조금 네오프렌이 된 걸 좀 사용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니트릴 고무가 된 제품을 또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알려드리고, 예, 이런 것들을 적격품을 골라서 사용하는 거는 저나 뭐 관리자들끼리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적격품을 선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된 장갑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준다,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착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일일이 뭐 리뷰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그 작업에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맞은 관리 방법은 이제 사용 전에 점검해야 되고요. 안전한 곳에 큰 온도 변화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고, 파손된 거는 끼면 안 되겠죠? 장갑은 절대 끼면 안 됩니다. 파손된 거. 그리고 오염된 장갑은 피부 노출을 피하는 방법으로 세심하게 폐기합니다. 어떻게 버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죠. 자, 이 양쪽 지금 장갑 낀 상태입니다. 여기로 끝에를 잡아서 거꾸로 벗겨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갑 겉면은 다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염됐고 여기도 오염됐죠. 끝을 잡아 당겨. 그러면서 벗겨내면서 이쪽도 같이 껴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딱 하나로 포개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벗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산은, 예를 들면 우리가 조립 공정 이런 데서는 저희가 품질 규정 때문에 장갑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런 데서는 사실상 어떤 오염이라고 할 게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품질 규정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서는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뭐 어떤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뭐 연구를 위해서 어떤 유독한 화학물질 쓰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런 거를 잘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죠. 예,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호흡보호구입니다. 호흡보호구. 호흡보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식의 호흡보호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쓰는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착용하실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디테일한 교육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위험물질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경우, 또 이렇게 스쿠버 장비 쓰시는 경우는 뭐냐면 산소 부족의 위험성이 잠재할 때, 이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보호구는요, 일단 이 두 번째 거, 맞춤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이제 많이 생소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착용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 틀리고 호흡량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본인이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매년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는 아직 그걸 시작 안 하고 있는데, 내년 안으로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핏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핏 테스트.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우리가 또 아직 아직 우리가 채택이 돼서 저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부합되게 해서 우리가 호흡보호를 골라서 써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착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진단 한번 받는 거, 그 다음에 쓰시기 전에 핏 테스트 통해 가지고 얼굴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적격품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착용법, 뭐 닦는 법, 이런 거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이 생기면은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좀 흔하지 않죠. 예,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이 머리를 보호하는 부분, 머리를 보호하는 부분이고요. 움직이고 날아오고 낙하하는 물체들, 그 다음에 위험한 화학물질로 온 액체가 머리에 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적 충격이나 화상. 요거는 우리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하고는 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절연형이 있습니다. 절연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르게 생긴 건 아닌데, 예, 재질이 그런 걸 써야지 이제 저기 감전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재되어 있던 제품들, 그러니까 여기 적재되어 있는 거라고 이 오타가 났네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제한된 게 뭐냐면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친숙하시겠지만 옆에서 맞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되지가 않아요. 주로 이제 앞뒤로 맞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됐어요. 이렇게 헤드로. 예,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보호가 이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안전모를 쓸 때 안에 보면 이게 좀 사이가 좀 떠 있잖아요. 예, 요게 3cm 이상이 떠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충격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딱 붙이면 충격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언제 필요한가? 이제 건설이나 건축 관련 작업을 하는 모든 인원들, 그 다음에 낙하 또는 고정된 물체에 대해서 출동 및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우리가 또 EHS 우리 부서에서 야 여기는 일을 하실 때 좀 머리 다칠 수 있고 뭐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여서 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쓰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지정된다.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머리를 단단히 착용하시고 제조자의 안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표가 예를 들어 이 상표 같은 거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딱 앞에 오도록 쓴다든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3cm 이상 띄어지게 해서 착용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착용자의 머리가 닿는 부분이 또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맞게 쓰셔야 된다. 안전모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 대 전체를 교체해줘야 되고요. 뭐 세척할 일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서스펜션이라는 게 아까 지금 이 3cm 띄었을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가 파손되면 안전모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세심한 내용인데요. 우리 여름에 이렇게 차 안에다가 뭐 놔두고 하면 엄청 온도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어쨌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열화되거나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달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의복. 뭐 예를 들면 이제 형태는 구명조끼 같은 게 있고 목적은 뭐야? 질식사를 예방한다. 그래서 뭐 물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우리 회사랑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 반사조끼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차량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입는 거고요. 우리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건 이거죠. 이런 앞치마나 뭐 내화성 작업복들. 그래서 화학물질이 튀고 뭐 열이 있고 액체 또 혹은 뜨거운 금속들이 막 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이런 화학물질은 또 이것도 적격품을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수백 가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커버해줄 수 있는 하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최대한 적격품을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PPE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PPE를 모든 걸 내가 착용해서 나 이제 장갑 좋은 거 썼어. 이거 나 황사에다 손 담궈도 괜찮아.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막아줄 뿐인 거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돼야 되고 한계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위험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파손된 것도 그냥 쓰지 마시고 또 바로바로 얘기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온라인 이 교육인데요. 요거 우리 많은 작업자분들이 조금 들으면서 지루하시거나 하셨더라도 이게 다 피하되고 살이 되는 우리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안전하게 집에 가야 우리 가족들도 행복한 거고 나도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PPE 같은 걸로 좀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너무 사람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불편하고 귀찮다고 할지라도 항상 잘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